임부인이 방인지에게 달려들자 임진남 역시 검을 들어 우인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방인지와 우인호 역시 검을 들어 반격했다. 청성파의 송풍검법은 강호에서도 유명했다. 소나무처럼 튼튼하고 바람처럼 빠르다 하여 송풍검법이라 불렸다. 임진남은 그런 검법에 맞서려면 기선을 제압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저없이 검을 휘둘러 벽사검법 중 군사벽약을 펼쳤다. 그러자 우인호는 그 사나운 기세를 보고 몸을 날려 피했고 임진남은 첫 번째 초식을 채 마무리하기도 전에 두 번째 초식으로 종규결목을 펼쳐 상대의 양쪽 눈을 찔렀다. 우인호는 뒤로 물러났지만 임진남의 세 번째 초식이 그를 놓치지 않고 쫓았다. 결국 우인호는 하는 수 없이 검을 들어 이를 막았다. 그러자 그 충돌로 쨍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팔이 부르르 떨렸다. 순간 임진남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고작 이 정도 내공이란 말인가? 이런 내공 수위로는 절대 최심장을 펼치지 못할 텐데. 아무래도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임진남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서늘해졌다. 그러는 사이 우인호가 7번이나 연달아 서로 다른 방향에서 검을 찔러왔다. 이에 질세라 임진남도 빠르게 막으며 틈을 보아 공격을 퍼부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밀고 밀리며 20여 초를 싸웠으나 쉽게 고아를 가리지 못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 방인지와 싸우는 임부인은 연신 밀리고 있었다. 임부인의 무공으로는 방인지의 빠른 검초를 막아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머니가 수세에 몰린 걸 보다 못한 임평지가 검을 들고 방인지의 머리를 내리쳤다. 방인지는 살짝 몸을 틀어 피했고 임평지는 미친 사람처럼 그런 방인지에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임평지는 무언가에 발이 걸렸는지 벼랑간 몸이 휘청했다. 이어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꼼짝하지 마라. 임평지는 누군가의 발이 자신의 등을 짓밟고 등에 예리한 것이 닿는 것을 느꼈다. 임평지의 눈에는 바닥을 덮은 흙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귀에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 그 순간 방인지의 일갈도 함께 들려왔다. 당신도 그만 쓰러지시지. 알고 보니 임평지 모자가 방인지와 싸우고 있을 때 누군가 임평지의 등 뒤로 다가와 다리를 걸어 쓰러뜨리고 비수를 뽑아 등을 겨눈 것이었다. 원래도 방인지의 상대가 못 되었던 임부인은 아들에게 정신이 팔려 독법이 흐트러졌고 그 사이 방인지의 팔꿈치에 맞아 역시 쓰러지고 말았다. 방인지는 재빨리 두 사람의 혈도를 짚었다. 임평지의 다리를 건 사람은 바로 복주성박 술집에서 표두들과 싸웠던 가시 사내로 청성파의 제자 가인달이었다. 한편 부인과 아들이 적에게 제압되자 마음이 급해진 임진남은 더욱 거세게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우인호가 그런 임진남을 비웃듯 연달아 몇 번의 초식을 펼쳐 단숨에 기선을 제압했다. 그 초식을 본 임진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자가 어떻게 벽사검법을? 우인호가 그런 임진남의 마음을 읽은 듯 껄껄거리며 웃었다. 나의 벽사검법이 어떠시오? 어떻게 벽사검법을? 방인지가 웃으며 대신 대답했다. 그깟 벽사검법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시오? 나도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소? 방인지가 검을 휘두르며 군사병력, 종규결목, 비연천류를 연달아 펼쳐 보였는데 틀림없는 벽사검법이었다. 그걸 본 임진남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임시 가문에서만 전해지는 절악인 벽사검법을 저기 펼칠 줄은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투지는 씻은 듯 사라져갔다.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우인호가 검으로 임진남의 오른쪽 무릎을 찔렀다. 멍하니 정신을 놓은 상태에서 임진남은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그만 다리가 푹 꺾여 오른쪽 무릎을 꿇고 말았다. 순간 통증과 함께 정신을 차린 임진남이 재빨리 몸을 일으켰지만 어느새 우인호의 검은 임진남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다. 그걸 보고 가시 사내가 박수갈채를 보냈다. 유사형, 참으로 멋들어진 유성간월입니다. 유성간월 역시 벽사검법이었다. 임진남은 장탄식을 하며 검을 내던졌다. 너희가 벽사검법을 하다니 오냐, 이왕 이렇게 잡혔으니 깨끗이 죽여라. 그 순간 등이 저릿했다. 방인지가 검자루로 혈도를 찍은 것이었다. 세상 일이 어디 그리 마음대로 되겠소? 당신들은 우선 우리 사부님부터 만나보아야 한다오.
그때 가인달이 왼손으로 임평지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킨 후 좌우로 힘차게 뺨을 올려붙였다. 이게만도 못한 놈. 오늘부터 청성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 계집애 같은 얼굴이 퉁퉁 붓도록 매일 18번씩 따귀를 때려주마. 화가 난 임평지가 그의 얼굴에 대고 퇴하고 침을 뱉었다. 그러자 격노한 가인달은 임평지를 힘껏 바닥에 내팽개친 뒤 마구 걷어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방인지가 웃으며 그런 그를 말렸다. 됐네, 됐어. 그러다 죽으면 사부님께 뭐라고 말할 셈인가? 이놈은 계집애같이 야들야들해서 자네 발길질을 견디지 못할 걸세. 가인달은 무공도 뛰어나지 않고 인품 역시 용렬하여 사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동문 사형제들에게도 무시를 당해왔다. 그 때문에 사부라는 말에 차마 더는 발길질을 하지 못하고 침만 퇴퇴하고 뱉는 것으로 화풀이했다. 방인지와 우인호는 임진남 일가 3명을 식당으로 끌고 가 바닥에 내던졌다. 우선 식사는 하고 떠나는 게 좋겠군. 가 사제. 수고스럽지만 밥을 좀 해오게. 방인지의 말에 가인달이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방사형. 저놈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잘 감시해야 합니다. 저 늙은 놈은 무공이 제법이니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 말에 방인지가 허허 웃었다. 어려운 것이 있겠나? 밥을 먹고 나서 놈들의 손목 힘줄을 끊고 동아줄로 나란히 견갑골을 꿰어줄 줄이 엮어두면 무슨 수로 달아나겠나? 그나저나 우사제. 사부님께 배운 71호 벽사검법을 똑같이 흉내내었더니 임총표두가 혼비백산하는 것을 자네도 보았지? 임총표두. 우리 청성파가 어떻게 임가의 벽사검법을 알고 있을까 궁금할 것이오. 안 그렇소? 방인지의 말대로였다. 그러잖아도 임진남은 청성파 제자가 어떻게 벽사검법을 펼칠 수 있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때 뒤편 주방에서 의학하고 가인달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에 방인지와 우인호가 벌떡 일어나 검을 움켜쥐고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 사이 문가에 사람 그림자가 언뜻 비치더니 누군가 임평지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그 사람을 본 임평지는 나지막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인 살 노인의 손녀였다. 소녀는 임평지를 말을 묶어둔 커다란 나무 아래로 끌고 간 뒤 왼손으로 그의 허리춤을 잡아 말등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 임평지가 놀라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그 소녀가 검을 뽑아 휘두르자 하얀 광채가 눈앞을 가득 채우면서 말고삐를 끊고 말 엉덩이를 때렸다. 깜짝 놀란 말은 높이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숲속으로 내달렸다. 아버지, 어머니. 임평지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부모님을 두고 혼자 달아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임평지는 말등에서 격렬하게 몸을 흔들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흘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다가 무성하게 우거진 잡초 속에 처박혀 겨우 멈췄다. 말은 등에 탄 사람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아랑곳 없이 저 멀리 질주에 사라졌다. 임평지는 나뭇가지를 붙잡아 일어나 보려고 했지만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쓰러졌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찢자 허리와 엉덩이에 지독한 통증이 느껴졌다. 말에서 떨어질 때 나뭇가지나 돌뿌리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그때 식당 쪽에서 고함과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임평지는 누군가 쫓아오나 싶어 황급히 수풀 속에 몸을 숨겼지만 뒤이어 날카로운 무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추격 대신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음을 깨달았다.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어 기다랗게 자란 풀 사이로 살펴보니 싸우는 사람들 중 한쪽은 방인지와 우인호였고 다른 한쪽은 못생긴 소녀와 어떤 남자였다. 남자는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을 알 수는 없었지만 하얗게 센 머리칼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임평지는 그가 바로 소녀의 할아버지인 살 노인이라는 걸 알아채고 움찔했다. 저 사람들도 청성파인 줄 알았는데 저 낭자가 나를 구해주다니. 저 낭자의 무공이 저렇게 높은 줄 알았더라면 도와주려고 나서지도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런 큰 화를 불러일으킬 일도 없었겠지. 임평지는 속으로 한탄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그래, 저들이 싸움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해야 해.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혈도가 풀리지 않은 몸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멀리서 방인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는 대체 누구냐? 어떻게 우리 청성파의 검법을 쓸 줄 아는 것이냐?
그러나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새하얀 빛이 번쩍이며 방인지의 검이 그의 손에서 벗어나 빙글빙글 날아올랐다. 방인지는 황급히 뒤로 몸을 피했고 우인호가 대신 끼어들어 막았다. 복면 노인이 재빠르게 몇 초를 펼치자 우인호도 기절초풍했다. 어떻게? 놀라움이 잔뜩 묻은 그의 목소리에 이어 쨍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우인호 역시 검을 놓치고 말았다. 못생긴 소녀가 바짝 쫓아가 질풍처럼 검을 찔렀으나 복면 노인이 그녀의 검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목숨을 해치면 안 된다. 이놈들은 사람을 여럿 죽였어요. 그만 가자. 노인이 말했지만 소녀는 여전히 머뭇거렸다. 그러자 노인이 그런 그녀를 타일렀다. 사부님의 명을 잊지 마라. 마침내 소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들 운 좋은 줄 알아. 그녀가 몸을 날려 숲을 속으로 들어가자 복면 노인도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의 모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방인지와 우인호는 놀라 달아날 뻔했던 혼을 겨우 붙잡아두고 각자 자기 검을 찾아들었다. 우인호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 저들이 우리 검법을 쓴단 말입니까? 게다가 놈들이 꼬마 놈을 구해갔습니다. 일단 임진남 부부를 챙기게.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돌려 식당으로 돌아갔다. 얼마쯤 지났을까 느릿느릿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말 두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방인지와 우인호가 각각 한 마리씩 끌고 있었는데 말 등에는 임진남과 임부인이 꽁꽁 묶여 있었다. 임평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리쳐 부르려다가 거의 목까지 올라온 말을 꿀꺽 삼켰다. 지금 소리를 내면 자기 목숨을 갖다 바치는 건 물론이고 부모님을 구할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말들로부터 몇 장 정도 떨어져 절뚝거리며 뒤를 따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가인달이었다. 머리에 감은 흰 천은 새빨간 피에 흥건히 젖어 있었고 입에서는 저주와 욕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니놈들이 아무리 그 기생오라비를 빼내갔다 해도 기생오라비의 아비와 어미는 못 빼내겠지? 두고 보거라. 이 어르신이 매일매일 저 연놈의 살을 한 점 한 점 저며낼 테니 청성산에 도착했을 때도 목숨이 붙어 있을지 어디 두고 보자. 그 말을 들은 방인지가 큰 소리로 나무랐다. 가 사제. 사부님께서는 임시 부부를 반드시 살려서 데려오라고 신신당부하셨네. 저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사부님께서 자네 껍질을 벗겨놓으실지도 모르네. 가인달은 흥하고 코웃음 쳤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을 들은 임평진은 도리어 위안이 되었다. 최소한 청성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목숨은 안전하겠구나. 복건성에서 사천 청성산까지는 길이 머니 그동안 어떻게든 구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우선 지부에 들러 낙양에 계신 외할아버지께 소식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정리한 임평진은 풀 위에 가만히 엎드린 채 모기가 물어뜯고 파리가 왱왱거리며 달라붙어도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렇게 몇 시즌이 흘러 날이 어두컴컴해질 무렵 마침내 막혔던 혈도가 풀렸다. 임평진은 비로소 몸을 일으켜 천천히 식당으로 걸어갔다. 일단은 놈들의 눈에 띄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해야겠다. 내 무공으로는 발각되는 순간 죽임을 당할 테니 부모님을 구하려면 가능한 한 몸을 숨겨야지. 산골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잘 모르는 임평진은 새 옷을 찾으려고 식당 주인의 방에 들어가 등불을 비추며 구석구석 살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주방에 쓰러져 있는 식당 주인과 그 아내의 시체를 보며 그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바꿨다. 별 수 없군. 죽은 사람의 옷을 입는 수밖에. 식당 주인의 시체에서 옷을 벗겨내자 더럽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깨끗이 빨아서 입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다. 잠깐의 더러움을 못 참아 시간을 지체하다가 부모님을 구할 호기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임평진은 이를 악물고 옷을 모조리 벗은 후 죽은 식당 주인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다음 횃불을 켜고 사방을 샅샅이 비춰보니 아버지의 검과 자신의 검 그리고 어머니의 금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임평진은 아버지의 검을 낡은 천에 둘둘 말아 등 뒤에 옷 속으로 밀어넣고 식당 문을 나섰다. 그때 개울가에서 들려오는 청개구리 소리에 문득 외로움과 쓸쓸함이 가슴 시리게 밀려들었다. 임평진은 그 자리에 쓰러져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으며 팔을 힘껏 휘둘렀다. 횃불이 컴컴한 허공에 빨간 호를 그리며 날아가
진흙 연못 속으로 떨어지더니 치익하면서 불이 꺼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임평지는 속으로 다짐했다. 임평지, 정신 차려라. 한순간의 실수나 충동으로 또다시 청성파 놈들 손에 떨어지면 내 목숨은 저 연못 속에 떨어진 횃불이나 다를 바 없다. 소매로 눈을 마구 비비자 코를 스치는 옷자락에서 악취가 풍겨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참으로 외쳤다. 이따위 악취조차 견디지 못하면 어찌 사내대장부를 하겠는가. 그러고는 걸음을 옮겼다. 임평지가 향한 곳은 남창에 있는 보기표국의 지부였다. 그러나 걸어서 남창까지 가야 했기에 8일이나 걸렸다. 집에서 챙겨온 금은보화는 말 한 장에 달린 가죽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은자는 임진남 부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평지의 몸에는 동전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 한 마리 구하지 못하고 거짓골로 걸어서 남창까지 가야 했다. 태어나서 늘 부유했던 임평지는 난생 처음으로 돈 없는 서러움을 알게 되었다. 그는 구걸하거나 들판에 열린 야생 열매로 허기를 달래며 남창까지 갔다. 다행히 올해는 복건성에 풍년이 들어 민가의 양식이 넉넉했고 차림새는 더러워도 준수한 얼굴과 우아한 말씨 덕에 호감을 사서 밥을 빌어먹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임평지는 가는 동안 내내 부모님의 소식을 수소문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렇게 고생 끝에 남창에 도착한 임평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기표국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러자 행인이 도리어 임평지에게 되물었다. 보기표국? 그곳은 왜 찾으시오? 얼마 전에 불이 나서 깨끗이 타버렸소. 그때 이웃집도 수십 채 같이 타버렸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소이다. 그 말에 임평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표국이 있던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들은 대로 타버린 나무와 벽돌 사이로 깨진 기와 조각만 뒹굴고 있었다. 임평지는 넋을 잃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분명 청성파 놈들 짓이야. 이 원한을 갚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임평지는 곧장 남창을 떠나 서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루도 못되어 호남성 장사에 도착한 임평지는 호남 지부도 청성파의 손에 무너졌으리라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보기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임평지는 기뻐하며 소재지를 물어 얼른 뛰어갔다. 표국 입구에 도착해보니 본부만큼은 못되지만 이곳 호남 지부 역시 붉은 칠을 한 대문 앞에 돌사자를 좌우로 나란히 세워 웅장한 기세를 뽐내고 있었다. 임평지는 안을 들여다보며 망설였다. 이렇게 남루한 꼴로 들어가면 이곳 표두들이 비웃지 않을까? 걱정스레 고개를 드는데 뜻밖에도 보기표국 호남지부라는 금빛 글자가 새겨진 현판이 거꾸로 뒤집힌 채 문 위에 걸려 있었다. 현판이 잘못 걸려 있는데 누구 하나 바로잡는 사람이 없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깃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임평지는 저도 모르게 헉하고 찬 숨을 들이켰다. 왼쪽 깃대에는 너덜너덜한 집신이 오른쪽 깃대에는 꽃무늬 여자 옷이 걸려 있었다. 옷은 갈갈이 찢겨 볼 품은 없었지만 그래도 바람을 맞아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오싹 소름이 돋는 순간 발소리가 들리며 안에서 누군가 나와 대뜸 소리를 질렀다. 이 거지발사개 같은 놈, 무얼 훔쳐가려고 안을 기웃거리느냐? 방인지나 가인달과 흡사한 말투로 보아 사천 사람이었다. 임평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지만 벼랑간 그자가 엉덩이를 힘껏 걷어찼다. 생각 같아서는 죽자 살자 싸우고 싶었지만 임평지는 억지로 마음을 돌렸다. 호남 지부도 청성파의 손에 들어갔다.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식을 들으려면 어떻게든 참아야 한다. 그래서 임평지는 무공을 모르는 척하며 철퍼덕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렸다. 발길질한 사내는 그 모습에 신나게 웃으며 거지발사개니 뭐니 하는 사천 육지거리를 퍼부어댔다. 임평지는 조심스레 일어나 골목으로 들어간 다음 찬밥을 얻어배를 채웠다. 그러곤 들키지 않으려고 바닥에 떨어진 채로 얼굴을 시커멓게 칠한 뒤 담 모퉁이에서 머리를 푹 숙인 채 잠을 청했다. 이경 무렵 임평지는 옷에 숨겼던 검을 꺼내 허리에 차고 표국 뒷문으로 돌아간 뒤 담장 안이 조용한 걸 확인하고 훌쩍 몸을 날려 담장 위로 뛰어올랐다. 안쪽은 과수원이었다. 임평지는 살며시 과수원에 내려서서 담벼락에 바짝 붙어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옮겼다.
사방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등불 한 점도 없고 사람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임평진은 쿵쿵거리는 심장을 안고 벽을 더듬어 나가면서 뗄나무나 벽돌 조각이 발에 차여 소리라도 낼세라 몹시 조심조심했다. 그렇게 뜰 두 곳을 지나자 동쪽 곁의 창가에 희미한 빛이 어른거리는 게 보였다. 몇 걸음 더 다가가자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다. 임평진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창 아래까지 살금살금 다가간 다음 숨을 죽이고 조금씩 몸을 숙여 벽에 기대 앉았다. 엉덩이가 겨우 땅에 닿았을 때쯤 누군가가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이 거지발사계 같은 표국을 불태우시지요. 공연히 단서를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극구 반대했다. 안 돼. 태울 수는 없네. 피사형 일행이 남창에서 그 거지발사계 같은 표국을 불태우는 바람에 이웃집 수십 채도 피해를 봤다지 않나? 협의를 으뜸으로 하는 우리 청성파의 명성에 누를 끼쳤으니 모르긴 몰라도 사부님께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실 걸세. 그 말에 임평진은 이를 갈며 속으로 냉소를 터뜨렸다. 역시 청성파의 짓이었군. 그러고도 협의를 입에 담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들 같으니.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고 이곳을 놈들에게 넘겨주실 겁니까? 모르는 소리 말게, 길사제. 우리가 이 빌어먹을 표국의 현판을 거꾸로 매달고 찢어진 여자 옷까지 깃대에 걸었으니 강호에서 보기 표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네. 저 누더기가 보란듯이 펄럭이고 있는데 구태여 불까지 지를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에 길사제라고 불린 사람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나저나 내일 형산파 유정풍의 축하연에 가야 하는데 선물은 무얼 준비해야 좋을까요? 우리 청성파에 체면이 걸려있으니 너무 보잘것없는 선물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신씨 사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네, 벌써 준비했지. 사제가 걱정에 마지 않는 우리 청성파의 체면은 살려줄 테니 안심하시게. 어쩌면 유정풍의 금분세수 연회에서 가장 눈에 띌지도 모른다네. 대체 어떤 선물이기에 그러십니까? 길씨 사내가 기뻐하며 묻자 신씨 사내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남이 켠 횃불에 조개 잡는다고 무엇하러 생돈을 쓰겠나? 이것 보게. 이 정도면 굉장하지 않은가? 방 안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고 길씨 사내의 감탄이 이어졌다. 정말 멋지군요. 신사형은 역시 대단합니다. 어디서 이런 귀한 물건을 구하셨습니까? 그러자 신씨 사내가 웃으면서 설명했다. 힘들게 보기표국을 점거했는데 빈손으로 갈 수야 있겠는가? 실은 사부님께 바치려고 이옥으로 깎은 말 한 쌍을 챙겼는데 유정풍 그 늙은이가 운이 참 좋군 그래. 그 말을 엿듣고 있던 임평진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저건 분명 누군가 운송해달라고 우리 표국에 맡긴 물건일 텐데 우리 표국의 물건을 빼앗아 선물로 준다니 저런 도적놈들 같으니. 그런 그의 마음이야 아랑곳 없이 신씨 사내가 낄낄거리며 말을 이었다. 여기 물건을 네 자루로 나눴네. 하나는 사부님께 드리고 하나는 사형제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자네와 내가 가지세나 자 고르게. 이게 다 뭡니까? 길씨 사내가 물으며 자루를 뒤지더니 자루 안에 든 금은보화를 보고는 환호성을 내질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